이제 육아휴직 수당을 먼저 한번 보고 가실게요. 육아휴직 수당은요, 막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하지가 않아요. 종류가 막 되게 여러 개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수당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빠의 달, 한 자녀에 대한 두 번째 휴직이에요. 아빠만 받을 수 있는 휴직이 아니에요. 네. 예전에 이거 아빠만 받을 수 있는 건 줄 알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자녀당, 한 자녀의 두 번째 휴직한 사람은 아빠의 달 휴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한부모 가족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무관님들 가장 헷갈려하시는 복직합산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 지급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게 기준이요. 자녀를 기준으로 해요. 네. 이게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자녀를 기준으로 최초 휴직 당시, 휴직 개시일 있죠? 딱 시작했을 때, 그때 본봉액으로 지급해요. 자, 세 가지 사례를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복직한 다음에 동일 자녀 재휴직을 할 거예요. 첫째 자녀로 이제 휴직을 했다가, 그 다음에 그냥 바로 휴직 연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다시 복직 처리하시고 다시 휴직 두 번 또 이어서 같은 자녀로 휴직할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다시 휴직했다 복직했다가 뭐 하실 경우에는요, 재획정 하지 않죠. 그래서 호봉의 변동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첫째 자녀를 하고 나서 복직을 하고 바로 이어서 또 휴직을 했단 말이에요. 같은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이 자녀의 첫 번째 이 개시일. 이때 개시일에 본봉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도별로 봉급액이 다르죠. 오르잖아요. 네, 봉급액이 올라가요. 네, 올라가는데 이때 동일한 자녀라면요. 이 처음에 만약 22년도에 휴직하고 이 사람 연장해서 23년도에 휴직했다면 이 22년도 봉급액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봉급액이 변하지 않아요. 네, 회계연도 변동에 의한 기준 본봉이 인상을 하더라도 이 최초 기준일로 이제 이때 봉급액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복직 후에 다른 자녀로 재휴직을 했어요. 22년도에 첫째 자녀로 휴직을 했다가 23년도에 둘째 자녀로 이제 했어요. 이때 우리 어떻게 해요? 호봉 재획정이라는 거를 하나요? 다시 휴직할 때? 안 하죠? 네, 바로 휴직했잖아요. 네. 바로 휴직했기 때문에 다른 자녀에 의해서는 호봉의 변동이 있어요. 재획정을 하고 나서 이제 또 휴직 처리해야 되, 아니, 죄송해요. 제가 이걸 옆에 거 보다가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호봉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자녀가 달라졌죠. 기준이 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 금액으로 이때 오른 분봉으로 지급합니다. 네, 회계연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때 오른 분봉으로 네, 인상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첫째 자녀를 할 때는요. 첫째하고 또 첫째를 했어요. 이때는 어차피 재액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분봉도 변하지 않아요. 22년도, 23년도 했다고 해서. 그런데 다른 자녀로 다시 재휴직을 한다면 22년도에서 첫째하고 그다음에 복직하고 23년도에 한다면 호봉액정, 재액정을 하지 않아서 호봉은 변함이 없지만 본봉은 23년도에 기본급이 올랐기 때문에 이 오른 걸로 우리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작업을 합니다. 자, 복직한 다음에요. 우리 첫째 자녀를 일단 22년도에 휴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분이 임신을 했어요, 중간에. 그래서 중간에 복직 처리를 하고 출산 휴가를 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 23년도에 우리가 이분 다시 둘째 자녀 육아휴직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는요, 이 출산 휴가라는 기간이 중간에 껴있잖아요. 그쵸? 재직 기간인 거죠. 이때 호봉 재액정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호봉이 변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도도 바뀌었고 호봉도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첫째 자녀 1년치라면 이 1년이 전부 다 호봉에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 호봉으로 아니면 혹은 그다음에 이제 급여 오른 변동된 금액으로 네, 전부 다 변동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기준이 자녀예요. 자녀가 똑같다? 아, 그러면 아무것도 변동이 없겠구나. 그다음에 이제 자녀 중간에 뭐 출산 휴가가 있었다? 그러면 호봉도 바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당도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다음에 다른 자녀다? 그러면은 아, 본봉은 바뀔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직 합산금 재획정 이거 할 때 이제 복직 합산금 기준 할 때 계산할 때 좀 반영이 달라질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달라졌지? 이 사람 잘못 지급된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우리가 육아휴직 이제 일수를 산정을 해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역에 의한 계산 방법이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첫째 자녀에 대해서 20년 2월 24일부터 7월 30일에 했고요. 그다음에 21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2회로 나눴어요. 일단은 첫 번째 휴직 한번 기간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24일부터 언제까지? 24일이 전일. 23일까지를 이제 한 달로 봐야 되겠죠? 3월. 그렇죠? 이렇게 해서 1개월 선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서 3월 23일, 4월 23일, 5월 23일, 6월 23일, 7월 23일 이런 식으로 5개월이 됐죠. 그다음에 5개월까지 한 다음에 24일부터는 이제 숫자로 세는 거예요. 24, 25, 26, 27, 28, 29, 30, 31일. 8일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기간에는요. 5개월 8일이 되는 거예요. 어, 육아휴직 수당 1년까지 지급 가능하잖아요. 그럼 1년을 어떻게 계산을 해요? 이때는요. 1년에서 5개월 8일을 빼주는 거거든요. 이때 30일로 빼줍니다. 네, 30일로 빼주면 자녀가 얼마 남아요? 22일. 그쵸? 자녀가 22일. 그렇게 남고, 그 다음에 6개월. 앞에. 6개월 22일을 여기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6월 22일까지. 다시. 주마님들 표정에 보니까 다시. 여기 이거 나온 건 이해가 가시나요? 5개월 8일.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여기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23일까지 네, 이렇게 세시고 5개월 3월 23일, 4월 23일, 5월 23일, 7월 이렇게 해서 7월 23일까지 5개월 세시고 그 다음에 24일부터는 순차적으로 24, 25, 26, 27, 28, 29, 30, 31 총 8일 해서 5개월 8일까지 나왔어요. 이때 12개월에서 5개월 8일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30에서 먼저 빼면 22일이 남을 거고, 그쵸? 나머지 6개월이 남았겠죠. 6개월 22일이 남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휴직해서는요, 6개월 22일까지가 1년치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21년 1월 1일부터, 그다음에 이제 7월 22일까지는요, 수당을 다 지급해요. 그럼 언제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7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지급하지 않는 거죠. 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의한 방법이 이런 데 많이 쓰여요. 언제까지 1년을 산정하지? 이 1년을 어떻게 산정하지? 가끔 그런 분들 있거든요. 7월 달에는요, 뭐 31일이니까 31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녀 일수를. 근데 우리는 이제 12개월에서 빼야 되잖아요. 그때 1개월에 30일로 보고 빼시면 됩니다. 우리 육아휴직 수당 이제 변천사들을 이제 보면요. 수당이 갑자기 막 많이 바뀐 적이 있어요. 이때 2017년도부터 좀 계속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전에는요, 사실 육아휴직 수당 50만 원이었고, 이전에는 뭐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때는 사실은 수당이 그냥 정액으로 지급했죠. 정액으로. 그다음 2011년도부터 그 휴직 개시 달에 봉급액의 40%를 줬습니다. 40%다 준 게 아니에요. 네, 상한 40%한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면 100만 원만. 그다음에 그 40%한 금액이 50만 원이다. 그러면은 50만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 50만 원을 줬던 거죠. 그것도 다 줬느냐? 아니죠. 거기서 85%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15%는요. 그건 우리가 6개월 복직하고 6개월 근무하면 복직 합산금으로 모아서 지급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요. 우리가 이제 전 기간 똑같죠. 봉급액의 80%를 지급을 해요. 우리가 뭐 100만 월 봉급액이 100만 원일 리는 없지만 100만 원이라면 그중에 80만 원을 우리가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상한액이 150만 원이고 하한액이 70만 원인데 우리 구급 1호봉 같은 경우도 이 하한액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구급 1호봉에 80% 하신다면 70만 원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다 70만 원을 다 넘기신다는 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금액이 많게 나와도 최대 150만 원. 거기서 85%를 지급을 먼저 합니다. 육아 각 자녀당 최초 1년 이내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동해 자녀에 대한 두 번째 휴직. 아까 이거 아빠의 달 휴직이라 그랬죠? 네, 이게 아빠의 달 휴직이에요. 여자도 쓸 수 있어요. 아빠 먼저 육아휴직 할 수 있잖아요. 출산휴
쓰고, 이제 출산휴가 쓰고, 그 엄마는 복직하고 아빠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로 이제 엄마가 휴직한다면 엄마가 이제 아빠에다 휴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에 동일 자녀에 대해서 각각 휴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휴직자한테는 이제 최초 3개월간 봉급의 100%를 줍니다. 그러면 내 봉급액이 300 얼만데 300만 원 다 주나?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상한액이 250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2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85%를 우선으로 지급하고 15%도 나중에 복직하고 나서 6개월 근무하시면 복직 합산금으로 합산해서 다 드립니다. 나머지 4개월부터는요, 육아휴직하고 똑같아요. 상한 150만 원, 그리고 한 70만 원에 75%를, 아니 85%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상한액이 또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80%가 지급됐던 게 뭐 100%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한부모 같은 경우는요, 그 한부모 자녀도 약간 사실 이거 아빠의 달하고 지급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최초 3개월에는요, 상한액 250만 원, 네, 지급을 하는데 85%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4개월 이후부터는 80%에 85%로 지급을 합니다. 이것도 그 각 자녀당 이제 1년 이내로 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할 때 처음에 이게 1개월 이상 휴직을 하셔야 되거든요. 1개월 휴직 안 하신 분들 있더라고요. 근데 뭐 계산하시다가 육아휴직을 앞에 한 20 며칠 쓰시고, 산전 육아휴직을 쓰시고, 20 며칠을 쓰시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출산휴가 하고 나서 육아휴직을 한다면 이게 1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이건 지급해드리지 않아요. 네, 그런 경우 1개월 이상 휴직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우리 아빠의 달인지 한부모 가족인지 그 우리가 다 일일이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죄송한데 혹시 한부모 가족인가요? 물어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를 어디서 확인하느냐? 그 나이스에 가셔가지고 우리 그 근무사항에 인사 정보를 보시면 나옵니다. 아빠의 휴직인지 그다음에 이제 한부모 가족인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일일이 뭐 전화해서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인사 담당자가 다 등록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아마 금액도 자동 반영이 되지만, 그리고 그래도 우리 이제 급여 담당자분들은 다 확인을 좀 해보셔서 금액을 산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 이제 불임이라든지 난임에 대한 휴직자가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어, 육아휴직처럼 보여요. 네, 육아휴직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다 질병휴직입니다. 몇 년 전에요, 우리가 불임 난임 휴직을 육아휴직으로 쓰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이 사람 육아휴직에 속하는데 그러면은 1년에 돈을 지급하는데 이 사람 나중에 출산하고 나서 육아휴직 1년을 못 지급을 못 받는 건가? 막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질병휴직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휴직이기 때문에 아예 합산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휴직이 1년이다라고 한다면 70%, 2년일 경우에는 50%를 지급합니다. 사실 이게 휴직명이 육아휴직이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시는 거죠. 네. 그래서 휴직명은 육아휴직이나 수당은 별도로 질병휴직과 동일하게 지급을 합니다. 완전 별개의 휴직 제도예요. 완전 별개.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에 산입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불임 난임 휴직이라고 해서 또 여자만 쓸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남자도 쓸 수 있습니다. 남성도 쓸 수 있는데, 지금 모자보건법 제11조 3에 따른 불임, 난임 시술 기간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남성도 같이 쓰실 수 있고, 그다음 육아휴직 중에 이 난임휴직 중에 이제 임신하게 되면 바로 복직하셔야지 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나이스에서 인사정보 가셔가지고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이제 불임 난임휴직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 급여 담당자분들께서 확인하는데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질병휴직처럼 지급한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복직합산금이에요. 복직합산금. 우리 아까 이제 봉급액의 80%에 뭐 85%만 지급했어요. 상한액 250만 원 해가지고 150만 원, 뭐 250만 원 해서 아빠의 달까지 해서 그러고 나서 85%로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15%씩 매달 남을 거예요. 1년 동안 남겠죠? 15%. 쭉 12개월이 남을 겁니다. 그거를요, 육아휴직 종료하고 복직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하셔야지 드리는 거예요. 6개월 이상 근무 안 하시고, 자, 보세요. 첫째 자녀를
육아휴직 했다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 자녀 출산했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했단 말이에요. 출산휴가 갔어요. 이때 재직 중이죠. 재직 중이죠. 근데 근무는 하신 거죠, 또. 근무를 하신 거죠. 학교에 나오진 않지만 근무를 하신 거예요. 출산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출산휴가 6개월 쓰진 않잖아요.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출산휴가를 썼다고 쳤을 때, 그리고 다시 둘째 자녀에 대해서 이제 휴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2, 3개월밖에 안 되니까 복직합산금을 지급하지 않겠죠, 당연히. 뭐 놔뒀다가 첫째, 둘째 다 육아휴직 끝나고 첫째, 둘째 다 합산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6개월 근무하시면.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첫째 자녀에 대해서 6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했었어요. 1년 동안. 1년 중에 6개월. 반만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복직했어요. 복직하고 6개월 근무하셨어요. 근무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이 동일한 자녀 남은 6개월을 이제 복직 후에 6개월 뒤에 쓰겠대요. 이때 다시 6개월을 쓰시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6개월 이상 근무했죠. 6개월 근무했죠. 이분이 휴직하셨다고 하더라도 수당 지급하셔야 돼요. 복직합산금. 네,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 사람이 복직하고 나서 6개월을 근무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수당을 드려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육아휴직을 1년 하고 복직 후 2개월 재직, 질병휴직 3개월 다시 복직해서 6개월 재직하고 나면, 그쵸? 육아휴직 1년을 했어요. 그리고 복직하고 이제 근무 2개월 하는데 아프시대. 그러나 질병휴직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 질병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휴직까지 다 끝나고 또 6개월 이제 질병휴직 끝나고 나서 이제 6개월 근무하시고 나면 이제 지급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 육아휴직 복직합산금은요, 나머지 15%다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2017년 9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받은 경우 첫 3개월간 우리가 이렇게 지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잘 천천히 보시면 휴직 개시일 월 공급액의 80%를 3개월간 육아휴직으로 받은 공무원의 80%의 15%를 복직합산금으로 지급한다. 이때 상한 금액은 150만 원, 하한 금액은 70만 원. 이거에 맞춰서 네, 지급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4개월부터 11개월까지는 2018년도까지는 휴직 개시일에서 40%에 15%, 2019년도까지는 50%에 15%,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어떤 분은 한 5, 6년 동안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계속 휴직 기간이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복직을 했다면 이 최초 복직 휴직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역들을 다 확인해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최초에 18년도에 육아휴직을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보이셔다가 이제 복직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육아휴직 금액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9년도에도 달라졌다면 때 휴직 기간이라면 이때 본금액을 이렇게 드렸을 테니까 나머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 15%. 그다음에 혹시라도 최저금액 50만 원이라던가 70만 원 이하로 나왔던 분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한 금액 70만 원 맞춰서 지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복직 합산금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급급 1호봉도 현재 상태는 그 7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하한액을 드릴 리는 없지만 이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가 있었어요. 지방 공무원의 경우가 그 하한 금액보다 좀 낮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한 금액인 50만 원을 지급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한 번씩은 그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죠. 혹시라도. 네, 지나가신 분들은 뭐 굳이 들춰서 보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런 분들 있으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런 연역들이 있다는 거 매년 달랐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빠의 달 휴직을 받은 경우에도 매년 연도별로 이거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좀 달랐기 때문에 월 봉급액의 100%니까 다 줬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100%지만 우리가 그중에서 85% 지급했잖아요. 그러니까 15%다 드려야 됩니다. 자, 이제 다 다른 내용이에요. 급여 기본사항 관리 개인 수당을 한번 보실게요. 아까 인사의 자료에 이제 잘 등록이 된 것들이 이제 보통 수당으로 잘 넘어온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인사와 연계되지 않는 수당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인 수당에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보통 조정수당에다 막 넣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매달 이분이 받아야 되는 수당들은 개인 수당에다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 수당 코드를 찾고 나서 이
학교회계인지 교특회계인지 보셔서 보통 이제 우리가 교원연구비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는 학교회계였지만 지금 전부 다 교특회계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다 찾아가지고 수당 코드 놓고 찾아서 개인 수당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별로 이렇게 수당을 주지만 가끔 같은 수당을 여러 명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 교원연구비 같은 경우 지금 학교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아니 교육청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일은 없지만 예전에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이 많은 선생님들의 개인 수당을 입력을 해야 된다면 혹은 교직가산 1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몇 명이 돼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다 등록을 해야 된다면 여기서 일괄생성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다 확인하시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당 금액이라든지 과세 여부라든지 그 다음에 비과세라면 넣고 뭐 종료 연월일 넣고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체크해서 뺄 수도 있어요. 내가 해당하는 거 이 안에다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나는 수당 금액하고 그다음에 지급 사유만 넣고 싶어라면 얘만 두 개만 체크하셔가지고 넣으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한테 체크하셔서 적용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전체적으로 동일한 수당을 지급할 때 굉장히 작업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사실 개인 수당 일괄 생성을 주무관님들이 많이 활용하실까? 저도 잘 안 쓰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우리 공제 같은 경우는 써요. 이따 뒤에 공제가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수당 등록하실 때는요, 반드시 주코든지, 교특회계인지, 학교회계인지 구분을 꼭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네, 반드시 공무원의 급여는 수당 코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교직수당 가산금 1, 원로수당 같은 경우는 이걸 두 가지를 같이 충족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내부 기한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공람 처리해달라고 해서 그거 보고 급여 담당자가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겸행 교장 교감 수당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지 않으니까 개인 수당에 넣으셔야 되고요. 특히 영양교사 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영양교사 수당도 다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되니까 수당에 넣어 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뭐 그 기술정보, 그다음에 학교 운영수당, 필수지원수당, 겸임수당 같은 경우도 다 잘 넣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얼마 전까지 교장 같은 경우는요. 교장수당 저희가 다 입력해 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아까 그 보직 구분 설정하는 거 있죠? 그래서 교장으로 입력하면 자동 반영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신규 교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오셨는데 이전에 교감으로 승진하신 분이에요. 그럴 경우에 보직을 교장으로 놓으면 교장 관리 업무 수당은 자동으로 이제 반영이 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기술 정보 수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그 학교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로 선임한 사람은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학교에서 지급되는 학교 운영 수당하고 병급 지급이 안 돼요. 그래서 유리한 걸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업무 수당은 원칙적으로 병급 지급이 불가합니다. 교직수당 가산금 1 행정실에서 내부 결제해달라고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사 담당자가 알아서 하시나요? 라고 하는데 보통 대부분 행정실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기한하냐고 아니면 어떻게 지급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쪽에서 기한문 하셔가지고 저한테 공람해 주세요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가끔 저도 한번 확인해 봐요. 이분이 연세가 많으시고 55세가 넘으시고 경력도 기본적으로 근무 년수가 30년 이상은 돼야지 30년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휴직 기간이라든지 그런 건 빼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교직 기간이 30년 됐는지는 그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돼요. 교무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 기한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거는 서로 얘기가 나올 때 하던가 아니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볼 때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분들은 연세가 많으시고 한데 안 받으시나 해당이 안 되나 확인해 볼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행정실에서 처리한다기보다는 공람 받을 때 그때 처리를 합니다.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월 지급액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학교 운영수당과 병급 지급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 운영수당보다 뭐 금액이 더 많다라고 하시면 더 유리한 거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스안전관리자 수당도 이제 병급 지급이 안 되니까 이런 병급 지급이 안 되는 것들 확인하셔가지고 지급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연금입니다.
그 기간제 교원도 정규 교원에 준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가, 병가, 공가 등 개인 복무라든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에는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는 빼요. 특별휴가일 때만 빼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 가족돌봄 휴가 무급으로 쓰시는 분들 있죠. 무급으로 쓰시는 분들은 그 감액할 때 여기서 감액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보시면 대상 직급이 중복일 경우 유리한 기준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가끔 생각해 보시다가 저는 이걸 생각할 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설학교라든지 가끔 학교 급수가 막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교원 경력이 5년 미만이신 분들이 부장교사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럴 경우에 부장교사가 더 유리하느냐, 5년 미만이 유리하느냐 했을 때 5년 미만이 더 교원 연구비가 더 크죠? 네, 5년 미만이 더 큽니다. 그럴 때 중복이 될 경우에 5년 미만인 유리한 거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파견 교원의 경우 학교 파견한 경우에만 학교로 파견을 가신 경우에만 원소속교에서 지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분들의 이제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이분들의 뭐 감액을 해야 된다고 그럴 때 이 특수업무수당 보전금 이런 방법을 준용해서 하니까 네, 이런 내용은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교원연금이 혹시 그것도 아시죠? 질병휴직하거나 그랬을 때 70% 감액되면 교원연금비도 70% 감액해서 지급하면 되고, 그다음에 질병휴직 2년 차여서 50% 감액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교원연금비도 50% 학교에서 지급하셔야 돼요. 이거 누락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질병휴직자들 있으실 경우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